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와, 벌써 30강이네요. 어제에 이어서 종합이용 보장, 논작물, 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논작물은 현재는 벼하고 밀이죠. 보리가 올해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상품 내용, 계약 인수, 내용 동일하고요. 벼가 내용이 많았어요. 어제 강의가 길었었죠, 그죠? 할 내용이 많은데 또 끊어서 하긴 뭐하고 또 일을 안에 일과목을 이제 업로드하는 걸 끝내려고 그냥 이어서 강의를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제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늘 밀은 되게 간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밀은 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벼하고 또 거의 비슷하고 해서 볼게요. 보험 목적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 밀이고요. 보험 납입일이 속하는 가입한 농지에 밀은 파종을 하죠. 파종된 밀. 벼는 어쨌든 기억나시나요? 가입한 농지에 이양된 벼였어요. 그죠? 그리고 고구마. 가입한 농지에 식재된 고구마. 그리고 브로콜리. 가입한 농지에 정식 또는 정식 예정인 브로콜리. 가입한 농지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고요. 벼처럼 병충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슬안의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해, 기타, 폭염, 호, 강풍이고요. 한해 가뭄이라고 했죠. 조해, 바닷물에 의한 피해.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자, 내가 한번 가볼게요. 태우가 냉동설한해 맞나요? 조기를 폭식하고 빠진 것 같아서. 맞네요. 냉해, 그죠? 냉해하고 동상해 제가 구분해 주십사 말씀드렸었죠. 동상해는 그 기온 또는 설이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이제 이런 과실이 얼어서 생기는 손해를 동상해라고 하고, 냉해는 그 생물의 그 성장 기간 중에 생육할 수 있는 그 생육 기온보다 떨어졌을 때 입는 피해이기 때문에, 동상에는 보통 영하의 온도에서만 일어나지만 냉해는 영하가 아니고 꽃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들이 많아서 영상인데도 나의 그 작물의 그 성장 그 생육 기온보다 낮았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 재병, 대마, 기보, 병충해 보상하지 않는 그 손해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병충해 보상 않습니다. 밀은. 보험 기간입니다. 벼는 많았었죠. 벼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이양 직파 불능 보장 보험금, 제2양 재직파 보장 보험금, 경작 불능 보장 보험금, 수학 불능 보장 보험금,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 5가지나 있었어요. 근데 밀은 경작 불능 보장 보험금하고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 보통 우리 밭작물들하고 거의 같죠. 경작 불능 보장 보험금은 보험 기간이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벼는 제가 업방 개정되어서 출수기 전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조사료는 8월 31일까지고요. 밀은 수확 개시 시점 똑같습니다. 다른 밭작물들하고 같아요. 자, 수확 감소 보장. 벼가 수확기 종료 시점 11월 30일을 넘을 수 없다 했죠. 밀은 6월 30일이고요. 충남, 예산, 천안 지역은 그렇고 충남 이해의 지역은 6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들이 또 밭작물에서도 있었잖아요. 가을 감자 기억나시나요? 보통은 그 10월 가을 감자가 며칠까지였죠? 11월 30일까지였는데, 자, 제주도 지역은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어요. 그죠? 그렇게 나눠지는 품목들은 조금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고요.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같습니다. 만원 단위 미만 절사고요. 지난 시간에 보험 가입 금액 구할 때 만원 미만 절사 있었었죠. 그죠? 만원 미만 절사 해가지고 보험금 구하셔야 됩니다. 만원 미만 절사 안 하면 보험금 가격이 틀려집니다. 보험료군요. 보험료는 방제시설 한이 없기 때문에 가지, 손, 전 그대로 갑니다. 간단하죠? 벼 하다가 밀하면 밀은 그냥 그저 먹는 것 같아요. 그죠? 벼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한번 이제 또 계속 밭작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경작불능보험금의 보장 지급 조건은 세 가지. 보상하는 손해로. 두 번째, 식물지 폐율이 65% 이상. 세 번째,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고요. 고사 식물지 판정 기준 해당 식물지의 수확 가능 여부예요. 그게 이제 이 과목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물지 폐율은 보험 가입 면적에서 고사 면적을 나누면 폐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으로 이제 뭐 그 복분자나 경작불능보험금 다 보장하는 밭작물들이나 지금 논작물들이나 경작불능보험금을 보장하는 것들은 요거로 계산을 해서 가입 면적이 얼마다라고 줬고, 그럼 얼마만큼의 그 피해가 입어야 경작불능보험금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다 하더라도 65%로 요거로 바꿔가지고 환산해서 면적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고요. 자기부담 비율은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하고 소수점 미만 절사했었어요. 그죠? 10, 15, 20, 30, 40이기 때문에 10%에 대한 건 45, 42, 40, 35, 40 이렇게 갔어요. 그죠? 자, 보험금은 가피자 같습니다. 평수 미평. 벼도 예전에는 보장 수확량을 썼는데 평수 미평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변경되는 개정 업방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필히 벼 부분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변경됐을 때 항상 변경된 내용이 시험 단골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벼는 작년 빼놓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빵도 개정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벼 꼭 잘 봐두시고요. 계약 인수입니다. 보험가입 지역은 전국이 아니네요. 전북, 전남, 경남, 충남, 광주 이러네요. 농가 주소지 아니고 농지 주소지. 항상 그 밭이나 농 같은 경우는 농지 주소지, 그리고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원 주소지, 도서 지역에 관한 거 똑같고요. 가입 지역, 가입 자격에 관한 내용도 같네요. 오래간만에 가입 자격 한번 볼까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 자, 6화 원칙에 딱 의거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쉽다고 했어요. 누가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가 어디서 국내에서 무엇을 보험 대상 농작물 어떻게 통상적인 연농 방법으로 해서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들아 이렇게 육가원칙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가족 명의로는 불가하고요. 임차농은 가능한데 소유자는 안 되더라. 법에 미성년, 미한정, 피한정 다 가능하더라. 미성년은 대리만 가능합니다. 미성년하고 피성년은 대리만 가능하고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도 되고 대리도 됩니다. 보험 가입 기준 이거는 실은 벼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금 내용이 생략돼서 나오긴 했는데 벼하고 같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50만원 이상인데 보통 과수나 밭작물은 만일에 200만원 이상이다 하면 200만원이 안 됐을 때 2개 과수원 또는 2개 농지만 묶을 수 있는데 벼와 밀은 50만원 이상 금액은 작지만 농지를 여러 개 묶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 개 근데 중요한 것은 묶었을 때 묶는 건 가능한데 한번 이렇게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그 농지로 가입을 했다고 하면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농지 구성 방법도 같습니다. 한 덩어리 토지 개념 필지와 상관없이 한 덩어리 여러 필지로 나누어 짓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요. 자, 여러 농지를 묶어서 하나의 경지로 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지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지 번호를 부여하고 그 각각의 경지를 또 다시 하나로 묶어서 보험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 했고 1인 1정권이라고 배우실 때 이거 언급했었습니다. 생략됐지만 밀도 같습니다. 경지 번호 부여하는 거 경지 구성해서 경지를 묶어서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인데요. 자, 여기서 빠진 거는 우리가 벼 배울 때 오간밭, 치마, 수피, 통판, 군정기 이렇게 배웠어요. 몇 개 빠진 게 있죠? 밭벼인데 이거는 이제 밀이기 때문에 밭벼가 빠진 거고요. 침하, 수피, 이미 피해를 입은 농지 그게 빠졌어요. 빠졌고
군사보호시설 구역 내 통지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제 농지 이게 빠져나요 지금. 네,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거의 비슷하고 같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보험 가입금액 50만 원 미만인 농지 안 되고 오염되거나 훼손됐는데 피해 복구 안 된 거 안 됩니다. 5년 이내 간척지 안 되고 3년 친수 지역 안 되고 대신 호우특보 호우경보 기상특보로 인한 것은 가능합니다. 하천 부지 안 됩니다. 수용 예정지로 변경되기 예약돼 있는 건 안 되고요. 통상적인 연농 활동 안 했을 때 안 되고 판매 목적 아닌 거 안 되고 전환지 휴경지 변경해가지고 3년 이내 안 되고 기타 안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밀은 또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가되는 것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밀은 파종을 언제 하면 안 되냐? 11월 20일 이후에 하면 안 됩니다. 밀도 가을에 파종을 하네요. 가을, 겨울 무렵이네요. 그쯤에 파종을 하네요. 이런 건 보리하고 비슷하죠. 보리도 거의 겨울 시작되기 쯤에 보리를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봄에 수확을 하잖아요. 밀도 그렇습니다. 보리하고 밀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리도 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죠.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하면 안 되더라. 요 11월 20일 이후는 메밀하고 비슷하죠. 메밀 그때 수확 종기가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메밀하고 똑같은 거 있네요. 메밀에서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메밀 안 됐었어요. 춘파 재배. 밀도 똑같습니다.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안 됩니다. 5년 이내 간척 농지 이건 다 아까 했고요.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출연율 80% 미만인 농지 안 되네요. 출연율 80% 미만인 농지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업무방법서에 밀이 유일합니다. 90% 미만은 콩, 옥수수, 고랭지 감자, 봄감자 있었어요. 80% 미만은 밀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구별되는 부분,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가로넣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OX 문제 나올 수 있고 문제를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우리 문장을 만들어 이야기 형식으로 뭐 A 농가에 누구씨는 뭔 피해를 입어서 몇 년간 3년간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작년에는 호우경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이런 식으로 막 문장을 만들어요. 갖고 이 농지가 계약자의 농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입할 수 있으면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거에 되지만 가입할 수 없었을 때는 가입할 수 없는 이유를 적으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내야 되는 거야. 가입이 되는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가입이 안 되는 것은 가위. 그래갖고 이제 X가 된 것은 왜 안 되는지를 이렇게 적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실은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하나 다 알지를 못하면 단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지원 목적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OX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 문제로 나와서 이렇게 보험 인수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표준 수확량 밭작물하고 같네요. 농지별 비벼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 밭작물이 다 이랬죠. 똑같았습니다. 그죠? 가수들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지수제가, 지역, 또 수령, 재배 방식, 과수원 조건 뭐 이런 거였죠. 과수들은 그죠? 평년 수확량 같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 정리 한번 볼게요. 농지 기후도 평년 수준이고 재해도 평년 수준이고 영농 활동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우리 가수원에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더라.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더라. 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이기 때문에 가입 수확량 결정해서 가입 금액 결정 맞죠?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더라. 평수 및 병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 맞습니다. 5년 이내 가입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5개년의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하더라. 그러죠? A 플러스 이거 말하는 거예요. B 마이너스 A 맞죠?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표준 수확량, 그죠? 요게 이제 과거 수확량이죠, 그죠? A 과거 수확량, B는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더라. 신규 가입하는 농지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지고 그대로 평년 수확량으로 산정하더라. 가입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보험 계약자가 결정하더라. 배하고 같습니다.
벼가 예전에는 10% 15%형이 할증이 있었어요. 110%까지 가입하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장 수확량 개념이 없어지고 평년 수확량 개념을 사용하고 옛날에 보수 미보에서 평수 미평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평년 수확량 밀은 벼하고 완전 다릅니다. 밭작물하고 같습니다. A, B, C 공식을 사용하고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A는 과거 평균 수확량, B는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자, Y는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울 때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Y가 과거 보험 가입 횟수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 가입 횟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저가전 종합이형 복분자 벼가 그렇게 살아 있고요. 올해 업방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보험 가입 횟수 그다음에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같은 말입니다. C는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을 경우 표준 수확량의 100%를 하더라. 5개년 중에 3개년 이상 과거 수확량 실적이 있으면 최저값 한 개는 제외하더라. 모든 품목이 같습니다. 아무리 무사고에서 1.2배, 1.2배, 1.2배에서 우리 평년 수확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표준 수확량의 150%는 초과할 수 없더라. 대신 초과할 수 있는 품목은 두 개 있었어요. 포도, 복숭아. 포도, 복숭아는 조사 수확량이 아무리 평년 수확량보다 많이 나와도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실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작물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수확량 조사할 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20%를 하잖아요. 근데 포도 복숭아만 달랐잖아요. 조사 수확량을 그대로 다 이제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많아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고였을 때도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2배가 아니라 포도 복숭아는 조사한 착가수분의 평균 가중이 되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사고가 없어도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 이제 저가하고 착가수 조사하는 것처럼 항상 착가수 조사를 하거든요.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합니다.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사한 착가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상 그 착가수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착가수와 착가수 조사할 때 가중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가수와 가중은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없어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조사한 착가수와 평균 가중을 가지고 다음에 평년 수확량을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웠나요? 자,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한 경우 보통은 다 조사가 평년보다 클 경우는 평년입니다. 포도하고 복숭아만 다르다고 했어요. 조사가 평년보다 적을 때 조평, 조오로 계산하든지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 나누기 2로 하든지 계산하실 때는 이게 편하고요. 업방 걔도 계산식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조평, 조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끝났죠? 밀 너무 쉬워요. 그죠? 인수 제한 부분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밀은 예상 문제가 인수 제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특이한 부분을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빈칸 채우기 개념 5점짜리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종 언제 실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11월 20일 이후에 하는 거 안 되고 출현율 80% 미만 안 됩니다. 메밀 같다고 했어요. 춘파 재배 방식이어야 본파종 안 되고요. 최근 몇 년 간척 용지는 5년 이내 안 됩니다. 농업 용지가 다른 용도로 정용되는 수용 예정지 안 되고요. 전환지 복토한 거 이런 거라 했어요. 휴경지 등 변경돼서 경작한 지 3년 이내 안 되고 오염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안 된 거 안 됩니다. 오간밭 수피 통판 군전기라고 제가 외웠다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밭뼈가 빠져서 밭 빠지고 이미 피에 빠지고 본사보호 구역 시설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벼 배울 때 오간밭, 수피 통판, 군전기를 외워놨다면 밀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외되는 거 파종, 출현율, 춘파 재배 방식만 외워두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밀을 마쳤습니다. 끝났죠? 논작물은 벼하고 밀밖에 없어서 끝이에요. 끝이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게 뭐죠? 통칙을 배웠고요. 종합위험 가수를 배웠어요. 그리고 밭작물 다 배웠습니다. 종합위험 밭작물 중에서 또 생산비 보장 품목을 배웠네요. 그리고 종합위험 논작물을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특정 위험 방식 중에 인삼 있어요. 인삼은 인삼하고 인삼 재배 시설인 해가림 시설을 보장을 해주는데요. 인삼 해가림 시설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